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4%, 그리고 코스닥은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업종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우리 전체 지수로 봤을 때 그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업종입니다. 외국인들이 저쪽에 물량을 계속 매집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지배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전기전자 업종 물량을 가지고 뭐 팔았다가 샀다가 하면은 지수 자체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선물 옵션 가지고 장난질 치기도 더 좋고, 또 그리고 앞으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은 공매도까지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수익 전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시장에 나타나는 거는 그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업종 지금 잘 나가는 거는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반도체가 잘 나가는 거는 또 다른 어딘가에서 이 반도체를 사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 업종 잘 난다고 해서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고, 이 반도체 업종 시가총액이 큰 걸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돈벌이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이쪽에,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이외의 나머지 업종들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반도체를 어느 기업들이 사가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생산성을 좀 높이고, 아니면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춰서 다른 데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높은 상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 다른 업종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편하게 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기업 공시를 쭉 보고 이 기업이 어떻게 설비 투자를 한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자동화에 좀 투자를 하고 있구나, 설비를 갖다가 좀 더 현대화 시켜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뭐 이런 쪽으로 자꾸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향후 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매출이 나아지고 또 이익도 늘어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기를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공시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아니면 현금 흐름 좀 보면 되죠. 현금 흐름에서 이 재무적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설비 투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재무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로 되면 그거는 진짜 골치 아픈 기업이고, 마이너스로 되는 그런 기업들 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은 공시까지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우리가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뭐 오늘 어중간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계에서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업들이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가 싸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10종목이 있는데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GKL 어제도 봤었죠. 지금 현재는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HTC는 관심을 가져도 돼요. 예전에 요 고점을 쭉 중심으로 해서 빨간색, 파란색 더하기 빼기 해보면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그럼 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 보고서 그 다음에는 어느 시점에 내가 사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 좀 올랐으니까 항상 이게 파란색 나왔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입니다. 좀 조정이 될 때, 이렇게 조정이 줄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기다렸다가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 등록을 하고 조정이 될 때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좀 기간이 좀 된다 아닙니까? 그때 이 기업 현금 흐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 보는 방법은 카페에서 하도 많이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외우시죠.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동영상 끝에 제가 한번 링크 해 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쭉 보고 전체 현금 흐름이 괜찮다 그러면은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지요. LG 이노텍은 현 시점에서 들어가기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현금 흐름만 괜찮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 이후에 빨간색이 훨씬 더 많고 좀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앞서 본 종목하고는 좀 다르죠? 뭐 현금으로만 괜찮다면 이거 뭐 사도 되죠. 또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종목은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이 준비했고 반도체 누가 사가는 거 보고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리하게 지금 따라가기 힘듭니다. 또 그리고 코리아 FT도 현 시점에서 좀 그렇죠. 한국 카본도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가 있죠. 승권 아까 보면은 빨간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했습니다만은 요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좀 조정이 되면 충분히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일단 한번 등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여러분들께서 수급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전기전자 업종 또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물량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물량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 물량을 이용해 가지고 주식 하나만 보게 되면 별거 없지만은 선물 옵션 그리고 공매도와 같은 파생 상품하고 연결지어서 시장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걸 저걸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 궁리가 더 많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저렇게 물량을 매집해 가니까 다른 쪽으로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예상을 하고서 그때 그 조정이 될 때마다 기회로 삼아야 된다. 또 그리고 해외 시장은 많이 올랐습니다. 연일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거의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점 논란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논란이 나올 때마다 그걸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투자 성향이 단기 투자한다, 장기 투자한다, 어느 정도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나와 투자 성향이 맞는지 살펴보고서 그 의견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